당연한 건데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너무 고집했나? 예. 고민할 게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벌써 4화를 맞이했는데 4화를 기념해서 저의 새로운 파트너분이 오셨어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저는 이번에 그로스팀의 1파트장을 맡게 된 정기철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기철 파트장님이 나오고 싶다고 요청을 주셔서 나오게 되셨어요. 지난 신입의 정석 시리즈 보셨나요? 다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면접 볼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좀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약간 면접, 누군가를 만날 때는 당연히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신입분들은. 당연한 건데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이셨던 예, 거예요. 너무 고집했나? 예. 카메라 울렁증 있으신가요? 약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신경 쓰이네요, 이쪽이. 바로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사 2일차 신입, 일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눈치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고민이죠. 기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회사를 다니셨을 거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저는 처음 입사한 데가 가전 판매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있었어요. 뭘 따로 알려주시거나. 네, 없어요. 그래서 판매하거나 바빠가지고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약간 그런 구조였는데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깨 너머로 배우는 그쵸. 그런 그렇게 식으로. 배우면서 그냥 혼자서 또 공부하고 다 밥 먹으러 가셨을 때 혼자서 막 팔아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 딱 처음 입사했을 때 저희 그로스팀은 체계적인 이런 교육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좋은 회사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었죠. 네. 그럼 보통 교육은 어떤 걸로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인 회사의 방향성과 시스템을 먼저 알려주셨고 그 마케팅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교육을 해주셨어요. 체계적으로. 디자인 팀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기가 첫 회사. 첫 회사였어요? 네, 첫 회사여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첫날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여기서는 어떤 디자인 상품이 있고 그걸 다 프린트를 해주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또 테스트를 한번 또 봐주세요. 합격하셨나요? 한 2번 정도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먼저 연습 파일 같은 거를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연습 파일을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점차 실력을 키워 나간 다음에 고객을 상대하는 방법도 교육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딱히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회사가 아니어도 다른 회사를 가시게 된다면 뭐 저희처럼 똑같이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없을 때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제가 한번 알아와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컴퓨터를 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만의 폴더, 파일 정리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프로그램들도 다 바탕화면에 정리를 하고 컴퓨터는 저만 쓰는 거다 보니 제가 봤을 때 딱 편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야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훑어보고 두 번째는 업무 공유 프로그램 파악. 회사마다 이제 각각 쓰는 프로그램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션이랑 다오피스 그쵸.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CRM 그거 세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용법을 또 좀 알아놔야 나중에 실무 들어갔을 때 실수하지 않고 버벅거리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내선 전화 사용 방법. 이거는 전 진짜 이것 때문에 엄청 어려웠거든요. 전 이거가 막 보통 03이나 010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냥 그 숫자 4자리만 누르고 한다는 게 지금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다른 분의 전화를 대신 받았을 때 돌려주기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직원분들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따로 또 프린트 해가지고 내선 전화에 가깝게 붙여놓는다던가 이런 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 그쵸. 자료조사.
입사했으니까 네. 경쟁사 파악이라든지 그쵸. 특히 그로스팀은 경쟁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따로 교육을 해주시나요? 다 알려주세요. 저희 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경쟁사 분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어떠한 가맹주가 물어봤을 때 편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 좋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딱히 고민할 게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나만의 폴더 정리하고 업무 공유 프로그램 파악하고 내선 전화 사용 방법, 회사 소개서나 이런 거 파악하는 정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사수분께서 질문을 하라고 하시는데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질문하라 하는 건가요? 아, 질문이라. 예진님은 질문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아세요? 모르시죠? 네, 네. 그쵸? 네, 저도 사실 몰라서 네이버에 한번 쳐봤거든요.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일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뭐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뭐든지 그냥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있을 것 같으면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질문을 자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업무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 안 하려면 물어봐야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상사분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아 얘는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혼자 해가지고 보통 한 몇 프로의 확률로 상사분들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까지는 수용해 주세요. 두 번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정도까지는 아 오케이, 아 귀엽네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나가죠 그냥. 네. 그러면 기철님이 신입 시절이셨을 때 네. 어떤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직이 이제 첫 직장이었거든요. 인센티브에 관련된 걸 엄청 물어봤어요. 선임이 뭐 냉장고를 팔았다 하면은 그거 냉장고 팔면 얼마예요? 청소기 팔면 얼마예요? 그렇게 묶어 팔면 얼마예요? 제가 질문 중에서 알게 되니까 판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이미 제 머릿속에 계산이 돼 있어요. 이거 팔면 얼마 번다, 얼마 번다, 얼마 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약간 이게 시너지 효과가 돼가지고 매출도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예진님은 그 질문 많이 하셨어요? 질문을 하는 게 거의 1부터 10까지 질문을 좀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좋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 또 괴롭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약간 반반 섞여 있긴 하거든요. 팀장님 보면 안 도망가요? 팀장님이? 아니 저희 팀장님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잘하는 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질문이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적인 이제 상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결론을 먼저 잠깐만 끊어가도 되나요?